자, 이렇게 생긴 장치가 나왔어. 피스톤 두 개인데 연결은 되어 있으나 콕이라는 애로 잠겨 있기 때문에 두 기체가 섞이진 않습니다. 실린더죠. 실린더 초기 부피 값이 나와 있는데 왼쪽 오른쪽 같다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죠? 몇 리터입니까? 예, 10리터. 오케이. 자, 이 왼쪽에도 AB가 있고 오른쪽에도 AB가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각각 따로 반응을 시킨 거예요. AB가 반응하면 C라는 생성물이 생긴다는 것을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결과 그림이야. 일단 콕이 닫힌 채로 따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따로 반응했다는 의미로. 자, 부피가 줄죠? 얘도 부피 줄었어요. 줄어든 부피 말해보세요. 얼마입니까? 8인가? 8 됐다고 나와 있네요. 실험 결과 8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이제 콕을 연결해서 또 반응을 시켰대. 최종 결과. 콕을 연결해서 반응을 시켰다고 하니 이제 연결된 그림이겠지. 여기 보이니 얘들아? 부피가 또 줄겠죠. 앞에서 부피 줄어드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럼 부피가 더 줄어가지고 얘 부피가 V고 V다 라는 데이터입니다. 문제는 파악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 조건에서 뜬금없는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반응 실린더 1에서 1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 반응 전에 실린더 1에서 A의 몰수가 B 몰수의 2배보다 크다라고 데이터 나와 있죠. A 몰수가 B를 2배 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 파악한 겁니다. 반응식 한번 살펴볼까? AB를 반응시켰는데 EC가 생기고, 자, 개수 하나를 안 줬어요. 개수를 다 알려주지 않는 문제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거든. 그리고는 또 뜬금없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B는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 뒤 부피가 줄었다고 했다, 그지? 반응 전후에 부피 변화가 주어지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감소하는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럼 부피 감소하는 걸로 판단됐을 때 우리가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어. 계수합을 봐야 되죠. 계수합이 얼마예요? 1 플러스 B고 이건 2다, 그지? 자, 그러면은 1의 1 플러스 B 값이 2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B를 찾아보면 뭐니? 자, 1 돼요? 안 되죠? 2 됩니까? 그러면 2부터 2, 3, 4, 5, 6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뜬금없는 힌트들이 주어지는가, 그죠? 그러면 4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숫자만 됩니까? 2하고 3. 그럼 50%의 확률이죠. 자, 50%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2인지 3인지는 도저히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잖아. 이럴 때 어떻게 푼다고요? 가정을 해서 풀라고 했다. 2인지 3인지 하나를 결정해서 모순이 안 생기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문제예요. 자, 2 또는 3인 거 알아냈고, 그 다음. 그래서 반응이 끝났다면 여기서 생성물 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도 따로 반응했으니까 생성물 C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힌트를 보면 두 개를 연결해서 또 반응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반응을 하려면요, 이쪽에 남아있는 물질과 이쪽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 종류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이게 A면 이건 반드시 B가 있어야 되고, 이게 B가 남았다면 여기가 A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지금 예측을 해야 된다. 이 줄 제일 뒤에 집중하고 있니? 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2인지 3인지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대입해 봐야 된다, 그죠? 내가 2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기는 이따 하세요. 그럼 반응식이 2다라고 한다면 전후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게 10리터가 나중에 8리터 됐잖아. 근데 이건 부피입니다.
부피는 기체 몰수에 비례를 하지. 부피는 기체 몰수에 비례하지. 그래서 이 부피 데이터를 몰수로 가정하고 10몰, 8몰, 10몰, 8몰로 가정하고 문제 풉니다. 자, 이게 10몰이고 나중에 8몰 됐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겠다고. 자, 이거 빈칸 채우면 되는데 빈칸 채우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방법 잊어버리면 미지수를 쓰게 되고 미지수를 쓰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어떻게 쓴지 기억나니? 개수가 2가 들어갔죠? 그러면 개수 변화량이 얼마예요? 3이 2가 됐으니까 1 줄어든 거죠. 이 변화량과 주어진 문제의 이 변화량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줄었습니까? 2 줄었죠? 자, 비교했을 때 몇 배입니까? 2배죠? 그럼 이 개수에 있는 이 숫자를 2배로 늘리면 이 변화량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럼 1, 2, 2, 4니까 2, 4, 4로 반응하면 돼요. 2개 없어지고 4개 없어지고 4개 생겨버리면 자, 변화량 마이너스 2 맞죠? 이렇게 맞춘다고. 이되니? 자, 다음 한 개 반응물을 알아야 둘 중에 하나를 제로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둘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일지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한 개 반응물일까요? 조진 힌트로 알아내 보세요. 한 개의 반응물은 누구일까요? 힌트 줄게요. 이 힌트요. A가 B의 개수 2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무조건 B죠. 이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로. 왜 그럴까? 자, 지금 이 개수 B를 보면 개수 B는 사라지고 생성되는 비율을 말하거든. 그럼 얘 한 개 없어질 때 2개씩 사라지지. 한 개 없어질 때 2개씩 사라져. 그럼 얘가 더 빨리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출발할 때 데이터를 보세요. 출발할 때 개수가 누가 더 많았어요? A가 훨씬 많았어요. B는 적었고. 그러면 출발할 때 개수가 더 적었는데 중간에 사라지는 속도도 B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고갈된다. 요거 맞춰야 돼요. 자, 요 한 개 반응물이 B라는 걸 이 힌트로부터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시간 줄게요. 생각해봐라. 풀이가 길어. 한 방에 쭉 가기에는 너무 길어요. 생각할 시간 주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우자고. 4죠? 합해서 10 나와야 되는 거니까 6이죠. 이래니? 자, 나머지는 채우는 거 멈추고 문제 조건 확인하세요. A가 B보다 2배 이상 많아야 되죠. 만족합니까? 이렇게 모순이 생겼다고. 따라서 개수는 2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니? 3이라는 거야. 이거를 막상 가정하고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최소 한 번은. 자, 그래서 2가 아니라 3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자, 어디서 모순이 생겼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이거와 이거 조건을 비교했을 때 A가 B의 2배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그지? 요거 때문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개수는 2가 아니라 3임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반응식 한번 더 적을게요. A와 3B가 반응해서 2C가 생기는데 자, 10이었다. 나중에 8이 됐대요. 자, 채워보죠. 2 줄었죠? 그럼 개수는 얼마 줄어드는 거예요? 4, 2가 되는 거니까 4, 2. 2 줄어드는 거지. 자, 숫자 똑같네. 그럼 개수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되죠. 자, 1, 3, 2로 가겠습니다. 1, 3, 2로 반응해버리면 한 개 반응물 B라는 거 알아낸 상태고요. 이제 이거 빈칸 채우면 되겠죠. 여기가 3이네. 그럼 여기는 7이죠. 자, 2배보다 큰 거 맞습니까? 이건 성립하네. 개수 바꾸니까. 그리고 6, 2.
확인 결과 8이 딱 나와줍니다. 이렇게 숫자를 채웁니다. 이 방법을 지난 시간에 알려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2번 실린더 있죠? 여기서도 똑같은 반응이 날 거 아니야? 데이터는 똑같이 10에서 8로 된 겁니다. 요거 채워보세요. 자, 두 번째 실린더에서 일어난 반응을 똑같이 표로 만들어 보세요. 시작.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도 10리터가 8리터 된 거죠. 10개였는데 8개 됐다라고 보면 돼. 그럼 똑같이 10개였는데 8개가 된 상황이고 변화량은 역시 2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번 실험에서 남아있는 물질 A죠. 여기 A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B가 남아있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올 때 누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는 얘기죠? A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A를 나중에 제로가 되는 한계 반응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독해를 해서 한계 반응물이 다르겠다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해되니? 자, 이 A를 0이라고 잡고 이제 빈칸을 쳐야 되겠죠? 그럼 변화량은 동일함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3, 2 생기겠죠? 그럼 여기가 2입니다. 여기 얼마야? 합이 8이니까 6이고, 그럼 9가 되겠네. 그럼 1이고, 됐을 때 10 딱 나와주죠. 이렇게 채워보라는 얘기였어. 이해되니? 오케이. 정리하시고. 다음. 자, 이제 두 개를 연결해서 또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A와 남아있는 B가 또 반응하겠죠. 그 상황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반응식 한번 더 옮겨주겠습니다. 3B 반응해가지고 2C가 생기는데, 자, 요렇게 넘어갈 때 A가 몇 개 있었어요? A가 몇 개 있었죠? 6개죠. 여기 6개. B는 몇 개 남아있었죠? 6개. 아, 6개 남았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주의사항. 이렇게 반응할 때 이미 C가 있었죠. 앞에서 생성된 C가 있었죠. 그 개수 빠뜨리면 안 돼요. C가 총 몇 개가 생겼습니까? 앞에서 2개, 2개, 합이 4개. 4개로 출발한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 처음에 C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2개와 여기 2개가 이미 있는 상태죠? 다음 얘는 6개고, 6개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합이 8개, 합이 8개. 그래서 8 맞춰놨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눈치채라고요. 표시해 두세요. 이미 앞에서 C가 4개가 생겨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황을 연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반응시키죠. 1대3으로 반응하잖아. 누가 한개 반응물입니까? 1대3으로 반응하면 얘가 제로 되겠죠? 그런데 6개 없어질 때 2개 없어지죠. 그럼 8개 생길 거고, 그 결과 4, 12, 이게 최종 결과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봐. 자, 여기 4죠. 1대 3대 2니까 1대 3대 2 비율 맞추면 4. 그럼 요걸 8로 바꿔야 되겠지. 이게 맞죠? 집중하고 있네. 자, 다음. 또 문제는 끝이 안 났어요. 도대체 물어보는 게 뭡니까? D1과 D2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럼 D1이 뭔지 조사하니까 D1 한번 읽어볼까? 실린더 1에서 C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린더 1이면 이 그림이죠. 왼쪽 실린더에서 C라는 기체의 단위 부피당 질량, 요게 무슨 말이냐? 부피 분의 질량이라는 뜻이거든.
부피분의 질량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밀도. 그래서 C 밀도로 말합니다. 자, 1번 실린더의 반응 후에 여기입니다. 1번에서 반응 후. 자, C 기체가 여기에 퍼져 있겠죠. C 기체가. 이 C 기체의 밀도를 D1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D1. 그 다음 반응 후를 보죠. 두 번째 반응 후. 자, 이 그림에서 C 기체는 어디 있나요? C 기체는 어디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으니까 C는 여기에 다 퍼져 있겠죠. C가. 그러니까 왼쪽에도 C가 있고 오른쪽에도 C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무슨 기체 있습니까? 보세요. B는 있니 없니? B는 없죠? 대신 A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도 A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도 A가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A를 제외하고 C만의 밀도를 구하라. 그게 D2입니다. C만의 밀도. 됐어요? 그럼 D1 먼저 구할게요. 자, 이 D1은 첫 번째 반응이 끝난 뒤, 자, 첫 번째 반응이 끝난 뒤 데이터니까 이 8리터, 자, 부피 8리터죠? 부피 8리터짜리 이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피가 8리터입니다. 용기 부피가 8리터죠? 그럼 C가 8리터 공간에 퍼져 있잖아요. 그럼 C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8리터입니다. 이해돼요? 기체의 부피는 용기 크기를 말해요. 기체 부피는 용기 크기를 말해요. 지금 이 공간 크기가 8리터인데 8리터 속에 C 기체가 고르게 퍼져 있죠. 그럼 C 기체 부피도 8리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C만 있는 거 아니죠? 누구도 있니? A도 있죠. 그럼 질문할게. A 기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똑같이 8리터예요. 둘 다 8리터예요. 이해되니? 자, 다시 이 데이터를 봐라. 전체 부피가 8리터죠. 전체 부피가 8리터. 이건 혼합기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고 A가 6개. 그 중에 A가 6개. 다음에 C가 2개로 개수의 비율은 다르나 이 기체들이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A와 C 기체 부피는 둘 다 8리터로 동일하다는 거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자, 필기 중단하고 내 설명 들어보세요. 내 설명 들어봐. 지금 이 방 크기를 100리터라고 하자. 이 방 크기 100리터야. 그러면 이 방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현재. 이 공기의 부피는 몇 리터예요? 100리터가 맞아요. 근데 공기는 순물질입니까? 혼합물질입니까? 혼합물이죠. 그럼 공기 속에 기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질소고 나머지는 산소입니다. 얘들 비율을 내가 가르쳐줄게. 질소가 80%를 차지하고 산소가 20%를 차지합니다. 공기 속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질문 다시 할게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방 크기가 100리터라고 했죠. 그럼 이 속에 공기가 몇 리터 있는 거라고요? 100리터. 그렇다면 이 방 속에 질소 기체는 몇 리터 있는 겁니까? 질소 기체는 몇 리터 있는 겁니까? 80%를 차지합니다. 질소 기체는 몇 리터 있는 겁니까? 똑같이 100리터예요. 질소 기체가 100리터라는 크기에 퍼져 있는 거잖아. 그럼 산소 기체 부피 몇 리터입니까? 똑같이 100리터예요. 그럼 이 방 안에 내 발냄새 몇 리터예요? 내 발냄새는 100리터 있는 거예요. 기체는 공간 크기에 맞게 무조건 퍼지기 때문에 그 공간의 크기가 기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액체 고체하고 달라요. 액체 고체는 자기만의 부피가 딱 정해져 있잖아. 퍼지진 않거든. 요거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고 필기를 해두냐면 이 예를 적어 놓으면 아까 내가 금방 한 예를 적어 놓으면 이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데 요약을 하자면 기체의 부피는 용기 크기를 의미합니다. 말뜻이 용기 크기를 의미합니다. 기체의 부피는 용기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건 어떤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거의 처음 했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체 성질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이거 기억해라. 그러면 여기 다시 이 잘못된 예를 내가 보여줄게. 잘못된 예. 이 반응 끝나서 최종 부피가 8리터 됐잖아요. 그럼 8리터가 됐는데 그 중에 6개가 A고 2개가 C지 않냐? 그러면 8리터 속에 C의 부피는 2리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C나 A나 둘 다 이 그림처럼 이걸 상상하세요. 이 크기에 퍼져 있기 때문에 둘 다 8리터인 겁니다. 하는 법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D1 구할게요. 그러면 자, 요 데이터에서 전체 C 부피가 8리터잖아. 8리터 분에 이제 C의 질량 들어가야 되겠지? 부피분의 질량. 그럼 C가 2개가 있는데 C 2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C 2개에 해당하는 질량. 아직 C 질량을 모르는 상태라서 그냥 C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 D2 가겠습니다. D2는요 똑같이 1번 실린더의 C 부피를 밀도를 말하는 건데 1번 실린더나 2번 실린더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면 1번에서의 C 밀도나 2번에서의 C 밀도나 같은 값이죠. 이거 이해되니? 지금 이 방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냐, 그지? 그렇다면 나 쪽의 공기 밀도나 저 뒤쪽의 공기 밀도나 똑같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자, 문제에서는 1번 실린더의 C 밀도를 물어봤으나 문제에서는 1번 실린더의 C 밀도를 물어봤으나 어차피 전체 C 밀도와 동일하므로 전체 C 밀도를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체 C 밀도. 자,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최종 12리터 나왔습니다. 12리터. 이 줄 제일 뒤에 집중해야지. 계속 집중을 못하고 있네. 안경은 써야지. 안경 어딨어? 그래. 그럼 전체 부피는 일단 12리터죠. 그럼 12리터니까 12리터 분의 12분의 그 다음에 C가 몇 개 있나요? 8개죠. 그럼 C가 8개니까 앞에서 C 질량의 4배겠죠. 그리고는 문제에 물어보는 건 이거랑 이거의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C 질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되죠.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C 이건 약분되잖아.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용기 속에 메테인과 산소가 있었죠. 용어는 외워주세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 부르고 다음에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두 자로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연소라는 단어는 화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탄화수소가 주로 용도가 연료거든요. 연료가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연료가 연, 산소, 소, 연소,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소 반응식을 쓰라고 하면요. 연료와 산소와 반응한다. 딱히 산소를 일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산소와 반응시켜야 됩니다.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 더 중요해요. 이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소와 산소 성분이 만나서 물 성분이 생기거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것까지 암기해야 돼요. 연소 반응식은 외워서 써야 됩니다. 연소 반응은 연료가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 뭐라고요?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이건 외워서 쓰는 겁니다. 그럼 외워서 썼고요. 이제 개수 맞추면 되겠죠. 자, 개수 맞출게요. 제일 복잡한 애 찾아서 숫자 정하라고 했습니다. 1 내가 꽂아 넣었어요. 1 그럼 탄소가 1개니까 오른쪽에도 탄소 1개 있어야 되겠죠. 다음 수소가 4개니까 오른쪽에도 수소 4개 있어야 되니까 2 쓰죠. 그래서 탄소 수소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개수를 맞추세요. 이제 산소는 거꾸로 가면서 맞추세요. 산소를 거꾸로 가면서 맞추면 됩니다. 여기 산소가 몇 개죠? 2개. 여기 산소가 몇 개죠? 2개. 그럼 오른쪽에 산소가 총 몇 개 있니? 4개 있죠.
이제 거꾸로 가면서 4개를 맞추라고요. 그 앞에 있으면 개수 완성되죠. 여기까지 필기.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얘 반응 후에 산소 기체가 남아있죠. 그림 봐봐. 반응 후에 산소 기체 남아있죠. 그 반응 후에 남아있는 물질은요, 생성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성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만을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산소를 반응식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여기 산소 남았다고 산소를 더 적니? 적지 않아요. 반응식은 반응한 것만 적는 거예요. 반응식의 의미는요, 누가 반응해서 누가 생기느냐를 알려주는 거지, 누가 남는지는 반응식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알았니? 누가 반응 안 하고 남는지는 반응식을 보고 알 수 없어요. 이런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줘야지가 우리가 누가 남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이 반응식만 봐서는 A가 남을지 B가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알겠니? 야! 졸고 있어. 너 아프냐? 좀 쉬었다 갈래 그러면? 한 15분 자다가 깨서 하는 거 어때? 아프면 15분 자다가 깨서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은데. 10분 뒤에 일어나서 해. 힘들면. 그럴래? 오케이, 잘 버텨봐. 자, 이게 X그램, 5X그램이 있었어. 이제 반응을 했대. 근데 누가 남는지는 그리면서 일러주고 있잖아, 그죠? 그럼 산소가 남았대요. 그럼 누가 한개 반응물입니까? 얘가 제로예요. 그럼 얘가 남아있다는 거고, 얘가 생겼다는 건데, 얼마 생겼는지 또 안 알려주고 있죠? 됐니?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필기 중단하시고, 설명할게, 이제. 얘가 반응 전이고, 반응 후 최종 결과인데, 지금 앞에서 이 숫자들은 몰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단위를 보세요. 그램이니까 질량으로 출발하는 거잖아. 그 몰수는 반응하는 몰수 비율에 맞추는 거고요. 질량으로 가면요, 반응하는 질량의 비율에 맞춰버리면 돼요. 질량도 비율이 있어요. 질량도 비율. 그럼 그걸 질량비라고 하는데, 질량비를 어떻게 찾는지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화학 반응식이 이미 다 나와버리면 반응식 보고 질량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반응식을 보고 질량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량비 알아내는 법, 이거 기억해라. 메테인 분자량 얼마예요? 16이죠. 그러면 16짜리가 한 개 있다. O2 분자량 얼마입니까? 32. 32가 두 개 있죠. 32짜리 두 개하고 반응한다. 이게 질량 비율이에요. 반응식 보고 알 수 있습니다. 44가 한 개죠. 1 곱하기 44. 다음에 2 곱하기 18. 이해되니? 자, 요 비율이 질량 비율이고, 질량비의 특징은요, 보존돼요. 이거 합과 이거 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원자가 오른쪽에 같은 개수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질량비예요.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 질량비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율에 맞게끔 반응시켜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필기하세요. 해보자. 여기서 몇 그램 사라진 거예요? X그램 없어진 거죠? X그램 사라졌다. 이제 이 비율에 맞추는 겁니다. 16이 1로 바뀐 거죠? 16이 1로 바뀐 거죠? 자, 이 데이터를 다 몇 배씩 하면 될까요? 16분의 1배 하면 됩니다. 자, 16분의 1배 해보세요. 16분의 1배. 16분의 1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쓸게. 16분의 1배 하면 64죠? 16분의 44 되죠? 16분의 1배 합니다. 16분의 32. 이렇게 된다고. 다 X 붙이면 되겠네. 이해되니? 그러면 얘들이 각각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생성되는지 답이 다 나온 셈이죠. 자, 얘가 계산이 귀찮다. 어쨌든 물어보면 쓰자.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연소 후 용기 내 압력은 감소한다. 압력 얘기하고 있네. 자, 치방 봐라. 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압력. 지금 그림을 보니까 용기가 두 개 반응 전후 그림을 나타낸 거잖아, 용기가. 근데 얘는 실린더가 아니에요.
실린더가 뭔지는 압니까? 실린더는 이 칸막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부피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는 강철 용기라 그러는데 용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입자 개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용기가 찌그러드는 용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용기 크기가 일정한 거니까 반응 전후 기체 부피는 어떻다고 해야 돼요? 같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 부피 같은 겁니다. 개수가 줄어도요. 이해되니?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압력이란 용어 뜻을 가르칠게. 압력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를 말해요. 이 속에 기체 분자가 있으면 얘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벽을 막 때리는 충돌 횟수를 말하는데 그 충돌 횟수가 감소한다라는 보기예요. 기체 분자 충돌 횟수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기체 입자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쓰세요. 압력이 감소한다에다가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한다.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한다로 해석을 하면 돼요.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앞에 봅시다.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우리 계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같다고? 자, 같다고 한 친구는 3 보고 같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연소 반응에서 뿐만 아니라 화학에서 물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물이 무슨 상태인지를 문제를 보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물을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L은 리터가 아니죠? 리퀴드, 액체란 뜻입니다. 자, 이 반응에서 물은 액체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액체면요, 이렇게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그럼 물방울 여기 밑에 짱 박혀 있어요. 물방울이. 이건 부피 차지하지 않는 걸로 본단 말이야. 따라서 얘를 빼고 개수를 보는 겁니다. 자, 3개 사라지고 1개 생기죠. 그럼 기체 입자 수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압력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액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 물이 나오면 상태를 꼭 확인할 것. 그럼 물은 언제 기체로 보죠? 100도 이상일 때. 온도가 100도 이상일 때 기체로 옵니다. 물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다음, 니은 보기. 연소 후에 산소 질량은 X다. 이거를 말하는 거지. 연소 후에 산소 질량은 X다. 그럼 16분의 16 나온다는 얘기인데, 요거는요, 5면 16분의 5 곱하기 16이죠. 그럼 이거에다 이거 뺐을 때 이거 나오니? 그럼 맞는 거죠. 이거 대입해보면 돼요. 디귿. 연소 후 질량이 가장 큰 물질은 CO2다. 질량 제일 큰 거 연소 후에 이거 세 숫자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일 많네요. CO2 제일 크네요. 맞다. 이해되니? 자, 이 문제 포인트요. 이겁니다. 반응식을 보면 질량 비율을 바로 알 수 있고, 문제 데이터가 질량으로 출발하면 그 질량 비율을 적용시켜서 해결해라. 자, 밑에 거 맞춰보세요. 탄화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네. 연소 반응이다.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했고, 이때 물이 무슨 상태인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문제 풀 때 액체로 되어 있죠? 오케이. 이제 개수를 쓰자. 제일 복잡한 애 누굽니까? 38얘죠? 얘 숫자 고정하라고 했죠? 자, 1 한번 쓰겠습니다. 그럼 1로 정하면 탄소 3개니까 3 써야 되겠지? 수소 8개네요. 그럼 앞에 뭐 써야 됩니까? 4. 이제 산소는 거꾸로 가면서 맞춥니다. 자, 산소가 6개죠? 4개죠? 총 10개? 산소 총 10개? 그 10개 만들면 돼. 앞에 뭘 쓸까요? 5. 그럼 반응식은 나왔네요. 자, 이 노란색 개수비라 부르고 이거는 몰수비하고 같습니다. 질량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질량 비율 알아내죠. 질량 비율은 분자량하고 몰수 곱하면 돼요. 자, 38 뭐 분자량 계산하면 44 나오거든. 그래서 44 1 곱하기 44 요거 5 곱하기 30이죠. 5 곱하기 32 일단 계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상황 보고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때 계산하시고, 요거는 3 곱하기 32를 말하고요. 44죠. 3 곱하기 44. 자, 이건 4 곱하기 18입니다. 자, 이게 질량 비율이에요. 질량 비율 특징이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고 했지. 이걸 제일 먼저 알아내요. 이제 이 비율을 반응에 적용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페인이 한 개 반응물인 거 알아냈으니까 여기가 4.4g이야. 그러면 44를 4.4로 바꾸는 거죠. 그럼 전부 10분의 1씩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10분의 1씩.
그죠? 요거 10분의 1을 하면 여기다 10분의 1 곱해볼래? 16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0분의 1 곱하면 16 나오죠? 그럼 여기가 16이란 말이야. 반응을 16g 하겠죠? 자, 그러면 3.2g이 남아있대요. 이거 문제에 나와있어요. 3.2g 남았다고. 그럼 그 전에 몇 g 있었다는 얘기예요? 19.2g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치우면 된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 해결될 것이고요. 니은 O2 질량 X가 19.2죠? 틀렸습니다. 디귿 기체 분자수 감소한다. 이 말이 압력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기체 분자수 감소한다. 자, 누구 빼라고 했어요? 기체라고 했으니까. 요거 빼고, 자, 이거 빼고 개수 6이죠? 6이 3 됐다. 감소하는 거 맞죠? 맞다. 그럼 해볼게요. 일단 이 탄화수는 1몰이 있었는데 1몰이 다 사라진 거 맞죠? 반응한 것만 올리라고요. 1. 그 다음에 산소를 보세요. 7몰 있었는데 나중에 얼마 남았나? X 남았죠? 그럼 7인데 나중에 X 남았으면 반응한 것만 얼마예요? 7-X죠. 그걸 올려야 돼요. 반응한 것만 7-X를 써야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없다가 3몰 생겨난 거 맞고 물 2X몰 생겼다. 이렇게 적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했지? 어떻게 한다고요? 산소 원자수 같다라고 식을 세웁니다. 산소 원자수 14-2X 요거는 6 이거는 2X 좌우에 산소 원자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풀면 X 얼마 나오나요? X 얼마 나오든 2가 나옵니까? 자, 2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를 대입해버리면 반응식은 완성되죠. 자, 2 넣습니다. 5였네요, 그죠? 그럼 2를 넣으면 4고 그럼 탄소가 3개니까 3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8개니까 38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된 거예요. 이걸 보고 풀자. 그럼 기억 니은은 해결되는 거잖아. 기억은 M 틀렸네. 니은 X는 2. 그럼 니은은 맞죠? 이제 디귿 전후 부피가 8대 9다. 자, 전후 부피가 8대 9다 이 얘기죠. 전후 부피가 8대 9. 자, 전이 8 후가 9. 자, 이거 확인합시다. 8대 9다. 처음에 얘가 1몰하고 7몰 있었습니다. 1몰하고 7몰로 출발했습니다. 8 맞네요. 1몰 7몰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계 반응물이 얘라는 거 알죠? 우리가? 그러면 1, 5, 3, 4, 1, 5, 3, 4 1, 5, 3, 4로 반응해야 됩니다. 1, 5, 3, 4 그래서 나중에 3개, 4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2개 맞죠? 그런데 보세요. 괄호 속에 보세요. 액체의 증기압은 무시한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럼 문제에 액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액체일 가능성이 있는 건 물밖에 없죠. 자, 물 온도로 봅니다. 온도가 몇 도예요? 25도면은 절대 수증기가 아니란 말이야. 100도 이상 돼야 수증기거든. 액체니까 액체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액체 부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빼고 이것만 돼야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5. 그럼 8대 5가 맞아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물까지 넣어버리면 9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물까지 넣으면. 그래서 함정 팠네요. 오늘의 교훈, 물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확인을 할 것. 알겠어? 응. 답이 그럼 몇 번입니까? 2번. 답 2번. 오답이에요. 일단 잘못된 풀이 방법부터 들려줄게요. 반응식을 이렇게 썼고 이제 개수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1몰하고 5몰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 1, 5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혹시 이렇게 출발한 친구들 있으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개수는요,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생겼느냐는 숫자입니다. 없어진 숫자를 넣어야 돼요. 자, 5개로 출발했는데 X개 남아있으면 몇 개 사라진 거예요? 5-X가 사라진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니? 없어지고 사라진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몰수기 때문에 개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1이라는 것은 1 없어지고 0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 반응한 거 맞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원래 없었는데 2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2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들어가야죠. 이거 없었는데 2x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여기 2x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필기하세요? 자, 다음. 이제 이 x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x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요. 구하는 방법을 외우도록 해라. 바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 좌변, 우변에 산소의 원자수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돼요. 산소는 여기밖에 없죠. 그럼 산소가 총 몇 개입니까? 10-2x가 있고, 자, 여기 산소 몇 개 있니? 4개 있죠? 여기 산소 몇 개입니까? 2x죠. 그럼 산소만 더했을 때도 원자수는 같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x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풀어서 x로 구하면 1.5가 나온단 말이야. 자, 1.5 대입할게요. 여기 1.5 대입하면 3.5가 되겠죠. 여기 1.5 대입하면 3이죠. 그러면 탄소가 몇 개예요? 탄소 2개지. 그러니까 2 쓰면 되고, 수소는 몇 개예요? 3 집어넣습니다. 6개죠. 6 쓰면 이게 화학 반식이 완성된 거 맞죠?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나는 무조건 제일 빠른 방법 알려줘요.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정리하시고. 자, 이 몰수 변화량을 개수로 올렸고, 변화량을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변화량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x 미수 발생했고, 이 x를 어떻게 구했느냐? 좌변 우변에 산소 원자의 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x만 나오면 이 물질이 뭔지 mn 값도 같이 나와버리거든. 이 방법을 모르면 m과 n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더 빠르거든. 그래서 이 방법 기억하시고, 자, 저거랑 비교해보자. 저건 출발할 때 몇 그램 몇 그램 질량을 줬기 때문에 질량 B로 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출발할 때 이게 몰수잖아. 1몰 5몰이라고 그랬지. 몰수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몰수 변화량을 개수로 올렸다고. 알겠니? 자, 다음. 반응 전에 몇 몰이었나요? 6몰이지. 반응 후에는, 자, x 대입한다. 그럼 여기가 1.5죠? 1.5. 이거 3이고, 그럼 6.5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반응 전에 6몰이었는데 나중에 6.5몰 된다. 이 얘기잖아. 자, 보기 디귿 해결할게요. 보기 디귿이 연소 전후 밀도비가, 전후 밀도비가 13대 10이란 얘기 아니야? 전대후가 13대 12, 밀도가. 그럼 부피는 12대 13. 그럼 전후 부피가 12대 13 나온다라는 보기입니다. 맞습니까? 6몰이고 2배 하니까 12. 6.5몰 2배 하면 13. 맞죠? 몰수는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다. 자, 이때 주의사항 뭘 확인했어야 돼요?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액체는 부피 차지하지 않거든. 문제 한번 보세요.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나요? 모두 기체라고 돼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패스.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밑에 문제 맞추세요. 시작. 자, 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다 적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죠? 산소 원자수 같다. 그럼 여기 산소가 14-2x고, 여기 2, 3은 6, 6개고요. 여기 2x개죠? 산소 원자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풀면 아마 x가 2가 나올걸요? 그럼 이 대입하면 이 계수가 5네. 이 대입하면 4고, 그럼 탄소가 3개니까 3 쓰면 되고요. 3, 8 이렇게 되죠?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됐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해결되겠죠? 다음에 디귿 할게요. 디귿에서 전후 부피가 8대 9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후가 8대 9래. 8대 9. 자, 이거 확인하자. 전후가 8대 9인지 전후가 8대 9. 일단 부피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부피 증가했지, 그지? 증가했지. 틀렸네. 이 보기 틀렸네. 계산 안 해도 알겠네. 계수합이 얼만데요? 6이죠. 이 계수합이 7 아닙니까? 6이고 7이면 부피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림 좀 봐봐. 부피 증가했니? 감소했지, 그림 보니까. 왜 감소했을까? 액체라고 돼 있잖아. 물의 액체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수 빼고 계수 3이네요. 6이 3 되는 거네. 그죠? 이게 지금 액체거든. 온도가 몇 도인데? 25도로 돼 있어야 액체잖아. 그럼 기체 부피 따지는 건데, 그럼 빼고 나면은 계수합이 줄어든 거죠.
그럼 부피 줄여야 되는데 부피 는 거잖아 지금 보기가. 틀린 거야. 이해되니?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뒤에 오답으로 돼 있어. 답 2번인데 답 1번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 답이 2번입니다.